자, 오케이. 923번부터 봅시다. 923. 마이너스 9랑 31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렇게 넣어서 뭘 만들었냐면 등차 수열을 만들고 그 합이 231이 나왔다. 그럴 때 n도 구하시고 d도 구하시고.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이면은 얘네들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몰라도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양쪽 끝에 숫자만 알면은 그 더해가지고 곱하기 묶음 개수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합을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9랑 31 더한 다음에 묶음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묶음 개수는 전체 숫자를 2로 나눈 게 묶음 개수가 되겠지.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숫자 몇 개 있어요? n 플러스 2개. 방금 전에 말했던 n 플러스 2개 뭐 이런 의미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n 플러스 2개.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 2분의 n 플러스 이거 묶음수가 될 거고 이게 231이 될 거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31? 20이랑 2 약분하면 11로 나누면 맞아 21 되나? 그럼 n은 얼마 되는 거니? 19가 되겠지. 그래서 n은 19가 되고 공차도 구하랍니다. 구하자. 초항은 마이너스 9고요. n이 19면은 이게 몇 번째 항이 되는 거니? 31은? 20 한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래서 a 21이니까 a 21은 31인데 그게 a 더하기 20d로 계산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대신에 다시 마이너스 9를 대입하시면 넘어가서 20d는 40, d는 2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괜찮죠? 자, 930번 봅시다. 오늘이 수요일인가? 그러면 이번 주가 끝나면 다음 주는 우리가 월요일이 마지막이지. 다음 주 수요일은 없는 거지. 아닌가? 있나? 있네 다음 주 수요일. 아니잖아. 다음 주 수요일 없잖아. 자식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다음 주 수요일은 3일절이잖아. 3일절이니까 그날은 수업 없으니까 우리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 2시간 있는 거네. 2타임. 2타임 동안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다 끝내야 되겠지.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끝낼 수 있고 시그마라고 들어봤지? 처음 들어보나? 시그마? 들어봤지? 시그마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잖아. 요거 맛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시그마는 시그마 맛 보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930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주요 과제는 적어줘. 바이오 리듬을 슬슬 넣어야 되니 이제 다시 학교 다닐 때로 바꿔야 되지. 물론 안 바꾸더라도 당장 개강하고 계약하면은 너네가 알아서 적응하겠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지금 막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자고 그 다음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막 일어나고 이런 거는 빨리 바꾸셔라.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네 게임하다가 인스타 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막 3시 4시 넘어서 막 자고 없지.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어딘가. 누군가는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도. 아침에 안 일어나고 점심에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밥을 뭘 먹는 거야? 점심, 저녁, 밤참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뭐야? 자, 930번 봅시다. 등차 수열인데요. 5항이 11이랍니다. 바로 쓸게요. 5항이 11이다. 그 다음에 15항. 15항은 a 더하기 14b. 얘는 마이너스 9다. 그러면은 이걸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초항 공차 다 구할 수 있죠. 변변 빼면 10d는 마이너스 20이니까 d가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28 넘어가면
도와줘. 19되나? 초항은?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21 나오겠죠. 근데 어쩌라고? SN의 최대값 구하랍니다. 뭐 구하라고요? SN의 최대값. 몇 번째 항까지 더하면 최대가 되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니까 요 수열은 어떻게 생겨먹은 겁니까? 계속 플러스 나오다가 어느 순간 0을 지나서 음수가 나오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냐 이거지. 양수항이 마지막으로 나올 때까지 더하면 최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찾으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양수항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뭐 하시면 돼요? 일반항이 양수 다 푸시면 되죠. 요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오면 2n이 21보다 작다, n은 10.5보다 작다.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지? 10.5보다 작은 제일 큰 숫자는 얼마입니까? 10.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얘가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몇 번째 항이라는 얘기지. 11번째 항부터는 음수 나온다. 따라서 우리는 10번째 항까지 더해주면 되는데 하나 SN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네? 이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10번째 항까지 더합시다. 10번째 항까지 더하려면 A1 더하기 A10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0 하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네. A1은 19고요. A10은 얼마입니까? A10은 1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5니까 답은 얼마? 100.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931번 봅시다. 너네 잠깐만 그러면 삼각함수는 지금 어디나 그 그래프 나갔냐? 네. 그래프 나가고 요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 저거 하는 거야? 도형의 활용? 아니요. 그러면 문제 풀어야 돼. 그래프 문제 풀어야 돼? 네. 그러면은 문제 풀고 너네 삼각함수 활용을 다 못 나갈 수 있겠네. 네. 그거는 내가 익수쌤하고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래프 어렵지? 안 어려워? 아직 설명만 들어가셨고. 어? 설명만 들어가셨고. 설명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은 절대 못 끝내네? 함수를? 그치?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을까? 못 끝내요. 짜리 죽여도 못 끝냅니다. 게다가 다음 주 월요일은 시험을 빨리 집에 나가자. 빨리 나가야 된다. 931번. 그러면 우리 시그마 맛을 못 보고 수원이 종료될 수도 있겠다. 931번. 59. 또 여기다가 안쪽에 K개의 숫자를 때려 넣어놨네. 이렇게 때려 넣어놓고 마지막 숫자가 32가 되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얘 모든 항이 45랍니다. 얘 모든 항이 45다. 455다. 이거 다 더하면 455래요. 다 더하면 455라 그랬으니까 찾으러 갑시다. K가 얼마인지. 등차 수열합 보려면 59 더하기 뭐 하면 됩니까? 32 더하신 다음에 곱하기 묶음 개수인데 숫자 몇 개 있습니까? K 더하기 2개 있으니까 묶음 개수는 2분의 K 플러스 1.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455. 요거 얼마니 요거? 91. 90이라고 얘랑 약분하면 5 됩니까? 얘가 10이니까 K는 8. 이렇게 되겠지? K는 8. K가 8이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얘가 10번째 항이 되겠지? 이렇게 BN이라는 수열로 놓읍시다. 그러면 초항 알고요. 초항은 59가 되고 공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D10이니까 초항 더하기 9D가 32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넘어가면 공차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러면 얘 수열의 일반항은 뭐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3n에 더하기 62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문제는 뭔데? SN의 최대값 구하래. 방금 전에 했던 거네. SN이 언제 최대된다고? 초항 양수고 공차 음수면은 수열의 구조를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수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음수 나온다.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된다? 여기까지 더해야 최대되는 거지. 맞냐? 그럼 먼저 뭘 찾아야 되니? 언제 마지막으로 양수가 나오는지를 찾으셔야 되겠네. 그거는 일반항 가지고 양수입니다 푸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3의 왜? AN은 어? 등차수열 AN은 아 등차 수열 AN이야? 조심해야 되죠? 문제 잘 읽어보면은 두 번째 줄 가운데 이게 함정이다. 내가 지금 함정에 빠진 거야. 함정에 빠진 거야. 왜냐면은 나는 일부러 너네 헷갈릴까봐 이 수열을 새롭게 BN이라고 놓고 풀었잖아. 근데 문제 두 번째 가운데 보면은 등차 수열 AN이라 그랬잖아. 그럼 등차 수열 AN은 뭐 말하는 거냐면 요 수열 말하는 거거든요. 요 수열. 그쵸? 그러니까 초항을 59라고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뭐라고 놔야 되니? 56. 56으로 놔야 되겠네. 요렇게 넣는 거지. 함정에 빠졌어, 내가. 여러분들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AN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N 더하기 59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수 되는 걸 찾자. 3N이 59보다 작다니까 N이 19. 얼마보다 작다. 몇 번째? 19번째 항까지가 마지막으로 양수 나온 거고 최대값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A1인 얼마? 56에다가 A19인 2를 더한 다음에 묶음 개수니까 2분의 19 곱하면 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대값이 된다. 숫자 왜 이러냐? 58, 2 약분하면 어떻게 되니? 29. 29 곱하기 19는 머리 좀 써보자. 30 빼기 3, 20 빼기 1. 그러면 600에 마이너스 50에 더하기 1이니까 551이랍니다. 인수분해 공식 쓴 거예요. 나는 선배가 아들내미 자랑하는데 막 지금 7살인가 그런데 3자리 4자리 곱셈을 막 감산한대. 와 그래서 내가 걔 나중에 과거를 보내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대. 다른 거나 잘 못한대. 도형 이런 거는 전혀 못하고 그냥 암산만 되게 잘한대. 갑자기 생각나. 자 934번 봅시다.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수는 어떤 숫자들이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게? 5다잉 11부터 아니야 5부터야 5 그 다음 얼마씩 더해주면 되니? 6씩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써볼까? 요게 6으로 나누면 5가 남는 수 8로 나누면 3이 남는 수는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되는 수는 3, 11, 19, 27, 35 이렇게 되죠. 이거를 뭐 한대요?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를 우린 찾아야 되는 거네.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저처럼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해가지고 제일 먼저 겹쳐지는 숫자를 찾으세요. 얼마니? 11이지. 얘를 뭘로 만들면 되냐면 초항으로 만들고요. 잘 들어. 공차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구하자. 다음에 계속 나열하면 결국에는 또 만나게 되는데 얘는 뭐라 그랬냐면 6으로 나눈 거라 그랬잖아. 얘는 6으로 나눈 거고 얘는 6으로 나눈 거고 얘는 8로 나눈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겹쳐지는 놈들은 11에서 얼마만큼 점프해야 겹쳐질까를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6과 8의 최소 공배수 얼마죠? 24? 그럼 아마도 다음에 누가 또 나올 거라고? 35가 나올 거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얼마? 24 또 점프해가지고 또 겹쳐지는 놈 등장할 거라는 겁니다. 해서 이걸로 등차 수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비두자.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니?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은 초항에다가 몇 번째 항? 8번째 항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8 하면 답이 되잖아요. A8은 얼만데요? 초항 더하기 7D. 여기 7 곱하면 얼마니? 14, 168. 그러면 179. 숫자 깔끔하네. 그럼 190에 4니까 760.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 괜찮죠? 자 그러면 유형 12번을 할 건데 요거는 한번 들을 때 잘 들어보시면 되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럼 등비수열도 못 끝내는 거야? 우리 등비수열 끝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 쌤. 어. 책은 안 가져왔어요. 책을 안 가져왔다. 야, 이걸 지금 얘기해버리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다, 이 녀석. 자,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유형 12번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열의 합은 SN을 말하고요. 일반항은 AN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좀 더 바꾸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수열의 합 SN으로부터 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아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출해낸다고 생각하면 돼. SN이 문제에서 주어지면 우린 그걸 토대로 AN을 구할 겁니다. 무식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스마트하게 구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SN을 우리가 무식하게 한번 나열해 볼게요. SN은 A1부터 어디까지 합입니까? AN까지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SM-1은 무슨 뜻이 될까? SM-1. N-한 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걔네들을 다 더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 눈치 빠른 사람은 보이죠? 변변 뭐 해버리면 됩니까? 수학할 때 이렇게 변변 빼는 작업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빼버리면 당연히 AN만 남을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SN으로부터 AN을 구하는 과정은 결국 뭐 하면 된다? SN에서 SM-1을 빼서 구하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게 다예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 야, S3이 뭐니? S3 A1, A2, A3 세 개 더한 거지. S2는 뭐니? A1, A2 더한 거지. 빼면 당연히 뭐 남니? 당연히 A3 남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거를 이렇게 일반화했다는 얘기야. 단 조심할 거는 여기다가는 n자리에 1을 대입해서는 곤란하다. n은 왜 1 대입하면 안 될까? n에다가 1 대입했다가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죠? 누가 이상한 놈이 생기니? 여기 이상한 놈 생기지. S0라는 우리가 약속되지 않은 이상한 놈이 생기기 때문에 1은 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 풀러 갈 겁니다. 풀러 갑시다. 뭘로 해볼까? (935번) 볼게요. 개 쉽습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 하는 걸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다룰게요. 대신에 두 문제 풀게요. 935, 937. 935번은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뭐라 그랬냐면은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2n이 된다. 그럴 때 A1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한 겁니다. SN으로부터 우리가 AN 구하려면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1은 대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1은 대입할 수 없으니까 A1은 어떻게 구하지? 1은 대입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요 식을 쓸 수 없다 그랬잖아. A1은 뭘 구하면 되냐면요. 요걸로 구하면 됩니다. S1은 무슨 뜻이겠니? S1.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A1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얘는. 그러니까 A1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냥 1 대입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 얼마 나옵니까? S1은 여기다 1 대입한 A1과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 A10은 뭘로 구한다고요? A10은 이걸로 구한다. 어디서 어디 빼면 되겠니? 어디서? S10에서 S9 빼버리면 되겠지. 그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S10은 A10은 S10에서 S9 빼가지고 계산한다고요. 외우는 거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거라고. 그치? S10 구하면 얼마입니까? 10 대입합시다. 1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00이 20이니까 마이너스 280 되죠. 아, S9. S9 얼마냐? 짜증이죠. 마이너스 3에 81 더하기 18.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243
거기다가 18 더하면 마이너스 225 나옵니까?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도와줘. 55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5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6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물론 그 좀 더 아름답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사실 얘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AN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AN을 바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 스킬은 나중에 알려줄게. 엄청나게 좋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은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55 바로 나오고 A1도 바로 나온다.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937번 봅시다. 요게 조금 어려운 문제야. 조금 어려운 문제. 936번이나 938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금 전처럼 푸시면 되고요. 자, 937번에 어디에다 줄 치시냐면요. 첫 번째 줄에 줄 한번 쳐보세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AN. 여기다 줄 좀 치세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AN. 여기다 줄 좀 치셔라. 이게 뜬금없이 이런 멘트가 왜 나왔냐면은 어떤 수열들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안 되는 애들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있어,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냐면은 938번. 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면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수열 한번 봅시다. sn이 n제곱 플러스 1이래.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sn 빼기 sn-1을 해가지고 뭘 구할 거냐면 a1, a2, a3, a4 쫙 구해볼 거야. 그럼 거기서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이런 수열이네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번 구해보자. 자, a1 얼마니? a1 2. 왜? a1은 뭐랑 같다 그랬냐? s1하고 같다 그랬잖아. a2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제 2부터는 뭐 하시면 됩니까? 2부터는 이거 이용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부터는 sn 빼기 sn-1을 쓸 겁니다. sn은 n제곱 더하기 1이고요. sn-1은 항등식이에요. 얘도 요 n자리에다 n-1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맨 끝에 있는 1, 마이너스 1은 날라가고 전개하면은 뭐 나오니?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도 날라갑니까? n제곱도 날라가서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n 빼기 1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뭘로 나온다고요? 2n 빼기 1로 나온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면 2부터는 an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a2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2 대입해서 3. a3 얼마 나오니? 3 대입하면 5. a4 얼마 나오니? 4 대입하면 7.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럼 요 수열 한번 봐봐라. 요거 등차 수열이 등차 수열 아니니? 등차 수열은 아니지. 아니야. 근데 요 미운 오리 새끼만 가려버리면 등차 수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멘트를 달아준 겁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왜 안 지키고 있어? 겁주지 마. 아씨, 안 지킨 줄 알았잖아. 자, 그럴 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sn은 마이너스의 n-2의 제곱 플러스 k가 되는데 요때 a1 더하기 k를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a1 더하기 k를 구해달라. 구하러 가자. k를 일단 구해야 될 것 같아. a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되는데 1 대입한다고 해서 k가 모르기 때문에 그 값을 알 수가 없잖아요. k 구하러 갑시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방금 전에 구방법을 쓸 거야. 뭐라고? 방금 전에 구방법. a1 구할 수 있죠. 일단 구할 수 있기는. 값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a1은 뭐랑 같습니까? s1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n자리에 1 대입하시면 되죠. 얼마 나오니? k-1 나오지? 됐니? 그 다음 뭐 할 거라고? a2 구하고 a3 구해보면은 아마 얘네들은 방금 전에 구했기 때문에
여기는 알아서 등차 수열 될 거라고. 여기는 알아서. 왜냐? 좀 귀찮지만 해봅시다.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얼마부터 대입할 수 있었습니까? 2부터 대입할 수 있었잖아요. 그치? 왜 2라고? 1 대입하면 안 된다니까. S0라는 말도 안 되는 놈이 등장하기 때문에. S0가 등장한다는 거는 너네한테 어떤 충격인 거냐면 이런 충격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분모가 0 되는 느낌인 거야. 아,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SN은 마이너스 n-2의 제곱 플러스 k 되고 거기다가 sn-1 뺍시다. 요 자리에 n-1 대입하시면 n 빼기 3의 제곱 뭐죠?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야. sn에서 sn-를 뺀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k 날라가겠죠? 됐니? 여기 마이너스 있죠? 얘기 왜 안 해줘? 너 방금 발견한 것 같은데 눈초리가 이렇게 됐지? 원래 여기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게 플러스 되고요. 뭐만 남습니까? n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n 빼기 2의 제곱이니까 합차 쓰자. 둘 더하면 얼마니? 더하면 2n 마이너스 5 빼면 어떻게 되니?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an이 얼마로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몇 번째 항부터만?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는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A2 구하면 얼마 돼요? 2 대입하면 1 나오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4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지. 여긴 자동으로 등차 수열 돼. 이제 우리는 뭐 해주면 되니? 얘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될 수 있게 이걸 부드럽게 이어주면 되잖아. 그럼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얘가 얼마 돼야 되겠니?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얘가 3 되려면 K는 얼마 돼야 되겠니? 4가 되면 되겠니? 그래서 K는 얼마? 4. 그리고 그때 초항은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금 처음 좀 뭐 저런 게 있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하게 해줄 거야. 자세하게 다음번에 아주 자세하게.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몇 초 만에 풀 수 있게 1초 만에 풀 수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엄청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요. 나중에 해줄게. 갑시다. 자, 드디어 등비수열. 오늘 등비수열을 끝내버리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약간 살짝 빡센데? 빡세네. 안 되겠네. 16개. 못할 것 같아요. 16개는 안 됩니다. 추운 사람 없니? 혹시? 안 추워? 괜찮아? 좀 춥지? 괜찮아. 이게 아니죠. 날씨가 또 언제 또 풀리냐 날씨가? 목요일쯤 풀리냐? 너네 3만4원이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지? 들어봤어? 들어봤어? 너 어떻게 들어봤어? 초등학교 때 배웠어? 그냥 땡이 알려줬어. 쌤이 그냥 알려주신 거야? 같은 쌤이지 그냥. 너네 이런 거 모르지 않나? 아니다. 우리 진로 나가야 된다. 자, 등비수열 봅시다. 등비수열. 등비수열도 등차 수열처럼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미지수 2개인 수열이야. 똑같이. 등차 수열은 초항하고 공차였잖아. 등비수열은 초항하고 뭐가 된다? 공, D가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었지. 왜 공비인지. 공통된 비율. 비율이 영어로 뭐냐? R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얘를 초항, 얘를 공비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다뤄볼 건데 다루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등차 수열 때처럼 일반항을 알아야 돼. 일반항. 한번 해보자. 처음에 초항이 있습니다. 수열 이름은 AN이고. 정현이 자냐?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했냐? 3월이 되면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현아? 네?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때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좀 달라지겠지. 달라져야 되고 3월에는 나 체한 듯 따줄까? 가는 거 가져오라. 따줘? 따는 게 직방인데. 아, 자식도 나한테 그 얘기를. 내가 고등학생 때
그 학교를 8시까지 가서 10시까지 있잖아요. 그럼 학교에 몇 시간 있는 거냐면 14시간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집에서 일어나가지고 가는 시간 있고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 있잖아. 학원을 못 가겠지. 학원 못 가요. 당연히 개판이죠. 이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하잖아. 말이 자율이야. 도망치다 걸리면 죽어요. 그 다음날. 그거야. 너 나한테 맞을래 퇴학할래 이거야. 그러면은 학부모가 가서 막 그런 거 없어. 아이고 우리 애가 좀 덜 맞았나 봅니다. 선생님 더 때려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 안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애들이 처음에 막 놀아요. 떠들고 놀아. 그럼 선생님들이 뭐해? 내비둬. 뭐라고? 떠들고 놀아도 내비둬. 두 번째 날도 막 떠들고 놉니다. 뭐해? 또 내비둬. 계속 떠들고 놀아. 뭐해? 계속 내비둬. 그래 시간 지나면 애들이 뭐해? 지쳐서 못 놀아. 놀 게 없어. 놀 게 뭐가 있겠냐? 그때 뭐 유튜브가 있냐 뭐가 있냐. 핸드폰도 없는데 이때 삐삐도 없었어. 삐삐도 없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뭐 하냐면은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놔요. 어떤 놈들은 양동이에 이렇게 물을 받아놔.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슥 둘러앉아.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지는 놈 물 원샷. 쌤한테 걸렸어. 선생님 뭐라 그래? 많이 먹어라. 내비둬. 계속 내비둬 이렇게. 그럼 애들이 뭐해? 진짜 할 거 없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올라요. 신기하게도. 굉장히 비인간적인데. 가둬놓는 거지 학교에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네 맘대로 해라. 근데 할 놈은 해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야 점수. 지난 세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1900년대 1990년대 자 등비수열이다. 초항이 있고 여기에 뭐 할 거냐면 같은 비율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같은 숫자가 곱해지는 거야. 계속 같은 숫자가. 해서 그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R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공비. 그럼 두 번째 항은 AR 될 거고 또 공비 R이 곱해지죠. 그럼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 되겠죠. 한 번만 더 가볼까? 한 번만 더 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 우리는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네 번째 항이 되고요. 그리고 추측해 보자는 거죠.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추측해 보자는 거야. 뭐야 이거? 갑자기 뭐 대꾸가 안 맞잖아. 대꾸가. 말 좀 해줘라 자식들아. 이렇게 됐지?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지. 당연히 추항 하나 있겠지. 공비 몇 개 곱해줘야 되겠니? 공비가 몇 개? n-4개 곱해줘야 된대요. 왜? 보니까 네 번째 항은 공비가 3개 곱해져 있고 세 번째 항은 공비가 2개 곱해져 있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n번째 항 이게 뭡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보다 더 쉽습니다. 더 쉬워. 그래서 등비 수열 일반항은 앞으로 a 곱하기 r의 n-1승이 된다. 언제 쓰라는 거냐면요. 등비 수열에서 10번째 항이 나와요.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a 곱하기 r 9제곱을 써달라는 얘기지. 똑같이 등차 수열처럼 연립할 겁니다. 다만 등차 수열처럼 연립을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등차 수열은 우리가 뭐 했었니? 변변 뺐잖아. a 플러스 몇 d, a 플러스 몇 d니까 a 날라가고 몇 d는 얼마 나오잖아. 얘는 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겠니? 변변 나누면 되겠지. 얘는 변변 나누면 되겠지. 나누면 a 날라가고 r 몇 제곱이 얼마니까 r이 얼마입니다. 대입하면 a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뭔 말인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39번 볼게요. 다혜가 어제 인스타를 했어. 몇 시까지 한 거야? 그놈의 인스타. 야,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막 좌절감 같은 거 안 느껴지냐? 막 내 친구는 어디를 놀러 갔는데 뭐 비싼 걸 샀는데 그런 거 안 느껴져? 그런 말 들어봤냐 혹시? 유명한 말인데 인간의 삶은 멀리서 쳐다보면은 희극인데 들어봤지? 가까이서 쳐다보면 비극이라 그러잖아. 너네는 자꾸 멀리서만 쳐다보는 거야 저거. 좋겠네 이러면서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사연이 있는 건데
인스타하지 말란 얘기야. 적당히 하란 얘기야.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인스타 덜 하지 않나? 그 시간에 뭐하니? 게임을 해야 돼요. 남학생들은. 아씨,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하지? 자, 939번 봅시다. 등비수열에서 A2가 2고요. A5는 16이라 합니다. 그럴 때 초항이 아니고 10번째 항은 얼마인지 우리한테 물어봤습니다. 구하러 갑시다. 자, 등비수열입니다. 5번째 항 빨리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일반항 성질 써서 A 곱하기 R의 4제곱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리고 A2는요. A 곱하기 R로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변변 나눠주면은 R 세제곱이 얼마가 되냐면 8이 되죠. 그러면 R은 얼마가 된다? 2. 원래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수학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실근, 허근 내용을 살짝 생략한 거다. 원래 세제곱에서 8 되는 숫자는 몇 개니? 3개잖아. 3차 방정식이니까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무슨 근으로 나옵니까? 허근으로 나오죠.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에서 허수는 다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R을 2로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2를 뭐 하자고요? 여기다가 대입 합시다. 대입하면 A 얼마 나오니? A는 1 나오겠지. 그럼 A10은 뭘로 구합니까? A 곱하기 R의 9제곱이었는데 그게 1 곱하기 2의 9제곱이니까 얼마냐? 2의 9제곱. 이름은 곤란하다.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얘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았니? 2의 10승. 그치? 2의 10승 외우라 그랬지? 2의 10승 외우면 2의 9승 공짜잖아. 2로 나누면 되잖아. 얼마야? 510이다잉.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쉽죠? 등비수열. 넘어갑시다. 유형 14번 942번도 봅시다. 시간이 될 때까지 일단 풀로 한번 나가보는 거야. 풀로 나가보자. 자, 등비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면 3이 나오고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곱한 다음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곱하면 10. 2가 나온답니다. 뭘 구하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싹 다 곱한 걸 구해달래요. 똑같죠? 이렇게 쉽지 않을 뿐이지 어차피 미지수 2개, 식 2개니까 연립해서 풀면 된다는 거야. 다 바꿉시다. 초항은 뭘로 바꾸시면 돼요? 초항은 A로 바꾸시면 되고요. A2는 뭘로 바꾸면 됩니까? A2는 AR로 바꾸면 되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A1도 A로 바꾸고 A2도 AR로 바꾸고 A1 A로 바꾸고 A3 AR 제곱으로 바꾸고 그래서 요거 2개 우리는 연립하시면 된다. 어떻게 연립할까 이거? 공통인수로 한번 묶어볼까요? 공통인수로 묶으면 A에 1 더하기 R은 3이 되고요. 얘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뭘로 묶으면 되냐? A 제곱 R로 묶으면 되냐? 그러면 1 더하기 R은 12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래서 요 놈을 밑에다가 써보면은 뭐가 나오죠? 변변 뭐 하고 싶니? 나누고 싶어야 되겠네? 나눠버리면 뭐 됩니까? AR은 4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뭐 어디 대입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보류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한번 구해보자고요.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수학 문제는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A1이 뭡니까? A. A2는 뭡니까? AR. A3는 뭡니까? AR 제곱이잖아요. 그럼 절묘하게 이게 뭐 되는 겁니까? A도 3개 곱해져 있고 R도 3개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애초에 뭐였던 거야? AR의 세제곱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R을 뭐 할 필요가 없다.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시면 답은 얼마다? 6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그죠? 따따따다 따따따다 따라따라따라따라 따따따다 따따따다. 자, 옆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15번
조건 만족하는 등비 수열의 항 구하기 이런 제목 필요 없습니다. 그냥 풀면 됩니다.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각 항이 실수이고 3항이 4, 3항이 4니까 AR 제곱은 4라고 쓰겠습니다. 등비 수열 세 번째 항은 AR 제곱으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 되겠죠? 걔는 30이다. 월구해달라. 처음으로 20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인가? 요거 풀란 얘기죠. 구할 수 있습니다. 변변 뭐 하면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암산하자. R3승은 8, R은 2. 2를 여기 대입하시면 A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은 뭐 되는 겁니까? AN은 1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되겠네. 되죠? 그래서 이 2의 n-1승이 누구보다 2000보다 커지는 걸 찾으러 가자는 겁니다. 너네 n-1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양변이 얼마 곱해버려? 2를 곱해버려. 2 곱하면 2의 n승이 4000보다 커지는 게 얼마쯤인지 너네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외워놨니? 2의 10승을 외워놨지 않습니까? 2의 10승이 1024예요. 질문입니다. 2의 11승은 얼마게요? 2048. 아직 안 되네. n에다 얼마는 대입해야? 12는 대입해야 4000 넘어가는 거지. 4096 되는 거니까. 답 얼마? 12.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쌤, 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내요, 그런 건. 낸다면 앞에서 배웠던 로그를 이용하는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외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낸다. 등차 수열처럼 등비 수열도 앞부분 할만하지? 할만하다 그래. 할만하지? 유형 16번 넘어갑시다. 또 비슷한 짓 하고 있죠? 이 자식들은 뭐 자꾸 끼워 넣고 있냐? 3이 있고요. 40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답니다. A1, A2, 땡땡땡, A10 요렇게. 그때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A2 곱하기 A9는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A2 곱하기 A9는 얼마일까요? 되게 쉬워요, 얘는. 뭐라고? 되게 쉬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등차 수열의 합 느낌이 있었지. 등차 수열의 합 느낌은 뭐였냐? 쌤, 이거 더한 게 계속 같습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합 원리였지. 맞아.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공비가 하나 더해지고, 이쪽으로 가면 공비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이게 등차 수열 느낌이었잖아. 근데 등비 수열도 그런 비스무리한 게 있다는 거야. 다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A, AR 제곱 땅땅땅, AR n-3승, AR n-2승, AR n-1승. 이게 지금 등비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쫙 나열한 겁니다. 근데 잘 봐봐. 얘는 합하고는 상관이 없어. 야, 등차 수열은 애초에 숫자의 크기가 일정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거니까 애초에 덧셈 개념이기 때문에 합이 뭔가 일정한 규칙이 나온다고 한다면 반면에 등비 수열은 숫자가 더해지는 게 아니고 뭐 됩니까? 곱해지고 있죠. 그럼 곱하기에 관련된 어떤 재밌는 정보가 등장할 거란 얘기야. 여기로 가면은 공비가 하나 곱해지고 있죠. 일로 가면 공비가 하나 뭐 되고 있습니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이야. 이거 더한 거랑 이거 더한 거는 다르겠지만 더한 건 다르겠지만 뭐 한 건 같겠니? 곱한 건 같겠지. 더한 거는 같다는 보장이 없지만 곱한 거는 같을 거라고요. 왜? 여기로 가면 공비 하나 더 많아졌는데 여기로 가면 공비가 하나 더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니? 그 곱이 일정한 형태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 답이 얼마라는 겁니까? 답이 120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죠? 뭔 말인지. 나중에 이런 정보를 많지는 않지만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편하다. 당연하다. 곱이 일정하다 얘네들은. 갑니다. 등비중항 어렵다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등비중항 어렵지 않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A, AR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면. 그러면 등차 수열 때처럼 더하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은 합이니까 일정한 숫자의 크기만큼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합에 대한 규칙이 있다면 얘는 곱해지는 거니까 곱에 대한 규칙이 있겠지. 똑같이 뭡니까? 얘는 공비가 하나 더 많아졌고요. 공비가 하나 더 적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상쇄하려면 뭐 하면 되느냐? 가운데를 뭐 해버린 다음에 제곱해버린 다음에 양쪽을 뭐 해버린다면 곱해버린다면 늘 같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뭔 말인지. 뭔 소리지? G 뭐 네가 그린 거야 지금 이렇게? 깜짝아. 나 뭐 있다고. 그래서 얘는 야 내려놔. 씨. 뭘 내려놔? 볼펜 아니야? 저 소리 안 들려. 너 소리 아니야? 누구지? 누가 방금 볼펜 소리 냈지 않나? 귀신이야? 너야? 따줘? 자 봐봐. 그래서 가운데 제곱하면 뭐 된다고요? 양쪽의 곱과 같다.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간단합니다. 뭐야? A, B, C 등비수열일 때 뭐 할 거라고? 앞으로 방금처럼 A, AR 제곱 놓지 말고 다이렉트로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쪽의 곱과 같습니다. 이걸 바로 쓰겠다고요. 이렇게 바로 쓰는 걸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등비중앙이라고 부르겠다. 등차중앙은 뭐였습니까? 등차중앙은 가운데를 2배 하면 양쪽의 합과 같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수학하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평균인데 산술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평균인데 무슨 평균이라고 부릅니까? 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들어본 사람들은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평균 낸다는 거를. 자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3번으로 풀게. 왜 953번으로 푸느냐? 얘는 우리가 중간고사 때 볼 모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응용되어 있기 때문에. 자 fx가 뭐라 그랬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랍니다. 이 다항식을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x-2로 나눈 나머지 x로 나눈 나머지 그리고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된답니다.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집중하는지 보는 거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냐? 직접 나눠? 야! 잘 들어! 얼마 전까지 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그러면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직접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기에. 누군지 얘기 안 하겠지만 뭐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x에 얼마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 2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치? 나머지 정리였습니다. 긴가민가한 사람 있어요. fx를 x-2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지만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r인데 우리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다항식에 나눴으면 항등식 아니었습니까? x에 그냥 2 대입하면 끝나는 거였죠. 그래서 f2는 뭐만 남습니까? r 다이렉트로 남는 거잖아. 해서 x 2 대입하면 된다. 그러면 fx를 x로 나눈 나머지는 x에 0 대입하면 되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f2 되고요. 여기 f0 되고요. f 마이너스 1 이게 순서대로 무슨 수열이라고?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다. 이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다. 뭐 쓰자고요? 등비 중앙을 씁시다. 쓰자. f0 얼마니? a f2 얼마입니까? f2 3a 더하기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f-1은요? 1인가요? 그치? 뭐 하자고? 등비중앙 쓰면은 가운데를 제곱하면은 양쪽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시면 a제곱 빼기 3a 빼기 4는 빵이니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은 뭐 쓰면 됩니까? 두 분의 합을 쓰면 되겠죠. 답은 얼마? 3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나머지 정리야. 자
유형 18번은 너네 곳에 등차 중앙 까먹었을까봐 등차 중앙하고 등비 중앙 섞어 놓은 문제입니다. 955번 볼게요. 등비 수열의 앞까지 나갈 수 있을까? 없다. 이게 마지막 문제다. 요거 풀고 쉽시다. 요거 풀고 쉬자. 세 숫자 x-1 아니잖아. 두 정수 a, b에 대하여 정수 a, b랍니다. 정수 a, b에 대하여 1a, b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등차고요. a 루트 3b는 얘는 등 b 수열을 이룬답니다.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달래요. 자, 등차 중앙 씁시다. 등차 중앙 쓰면은 가운데를 2배 하면 양쪽의 합과 같습니다. 등비 중앙 씁시다. 가운데를 제곱하면 양쪽의 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연립합시다. 이 정도 연립은 할 수 있죠. b 대신에 뭐 대입하시면 돼요? 2a 빼기 1 대입하셔서 문제 푸시면 된다. 그러면 a 곱하기 b인데 b 대신에 2a 빼기 1을 쓰면 그 값이 3이 되고 싹 다 전개하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a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빵. 그러면 3, 1에 어디니? 2, 1에 어디니?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니? 그럼 a는 얼마 나옵니까?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a는 무슨 수라 그랬어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그 마이너스를 여기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제곱제곱해서 더하면 얼마 됩니까? 1 더하기 9니까 답은 10 이렇게 되겠지. 쳤다 합시다. 쳤다가 19번부터 나가도록 합시다.